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혼한 지 몇 년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다 전 시어머니가 위자료 안 주려고 머리 굴리다가 저한테 괜찮은 부동산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게 된 다음 어찌나 약이 올라서 미치려고 하는지 정말 사이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통쾌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 장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예산으로 그나마 깨끗하다고 고른 집은 교통편도 좋지 않고 너무 좁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아예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 어차피 엄마가 나중에 넣어주려고 했던 거야.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나나 네 아빠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일단 니네 사람답게 살아야지. 신혼이라고 무조건 빠듯하고 힘들게 시작할 필요 없어. 물론 니들 돈으로만 해보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긴 하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디 그러기 쉽니? 특히 지수 너는 잠자리 불편하면 안 되잖아. 전에 어학연수 가서도 거의 한 달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소리 말고 받아둬. 니들 살면서 돈 모으고 나면 그때 조금씩 갚든지 해. 고마워 엄마. 아주 한마디도 못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네. 나랑 명우 오빠 둘 다 한시름 놨어. 거기서 출퇴근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 괜히 출퇴근 지옥이라고 하겠어. 그것만 없어도 생활이 훨씬 편하잖아. 그나저나 사돈댁은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신다니? 아무리 자식들이 지들 힘으로 한다고 해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해주셔야지. 이건 친정 부모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저희 집처럼 평범한 중산층이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죠. 남편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았었죠.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도 될 일을 뭐 그리나 하셨더니? 그래도 니들 불남은 좀 치렀겠구나. 사돈이 집 해줬다고 해서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요즘처럼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위해 나라에서 이것저것 잘해주는 시대에 부모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생돈 내고 결혼하고 그랬다고. 니들은 대출이다 뭐다 좀 잘 되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원래는 시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라 저는 별 불만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건 받은 것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제가 뭘 보태달라고 할까봐 미리 연막을 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른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은 지하철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인데다가 신축은 아니어도 구조가 괜찮은 22평형 아파트여서 두 사람 살기에는 편하고 여유로웠어요. 결혼식 하느라 저와 남편이 받았던 대출금도 둘이 벌어서 갚으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빚만 다 갚으면 세상 걱정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더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결혼하고 딱 10개월 정도까지는 그랬네요. 저는 어느 날 친척 동생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였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싱글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가 잘못 들었겠지. 명호 오빠가? 오빠 나랑 처음 사귈 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했거든. 근데 다른 여자요? 아유 행여나. 언니 진짜야 심각해. 형부 직장 땡땡땡으로 옮겼지?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언니네 동네에서도 좀 먼데잖아. 직장이야. 결혼하고 2달쯤 있다가 옮긴 건데 원래 계획이 있었어. 충청도랑 맞닿아 한다니까 멀기야 한데. 언니 혼인신고는 해놨지? 잘 확인해봐. 에이 네가 잘못한 거라니까.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놓이면 다시 알아보든가. 사촌 동생이 하도 심각하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웃고 남겼던 저도 불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사촌 동생이 빼박 증거를 보내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밥 먹고 영화관에 가는 영상이었어요. 그 동생이 아주 작정하고 따라붙어서 영상을 꽤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거래처에 와서 회의가 있다며 회사에 복귀했다가 집에 오면 많이 늦을 거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설마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남편이 했다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사 일로 바빠서 남편한테 다 맡겨놓았었는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었어요. 사촌 동생은 자기가 증인이 돼주겠다며 결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산 거는 어느 모로보나 빼박이니 남편이 충격 행세를 한다는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했어요. 언니, 그 인간 못 빠져나가게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어떡할지 생각해보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니 사촌 동생이 제 정신줄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까지 있는 앞에서 다 터뜨려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순진하고 수줍은 얼굴을 하고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는 남편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더군요.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게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남편과 단 하루도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1년 가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도 너무 분했고요. 이 정도 일이라면 제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뭐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건 그냥 갈라서면 되는 문제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속은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냥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사귈 때 상대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살아보면 그게 또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나랑 더 잘 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럼 그걸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숨기고 있었잖아. 말하려고 했어. 아영이가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할 것 같아. 너한테 다 솔직히 말할 생각이었어. 너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나도 나름 구심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이 난리를 치니 내가 뭐가 되냐.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와, 내가 알던 김명우 맞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내가 난리를 쳐서 네가 뭐가 어떻다고? 이거 봐. 나 솔직히 결혼하고 후회 많이 됐거든. 너 되게 드세고 감정적인 거 알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다른 사람을 만났겠냐?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 이해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이해가 간다. 나 당장 이거 어머니한테도 말해야겠어. 어머니가 혼인신고 미루라고 해서 이런 일 생겼다고.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도 아영이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우리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계셔. 온 집안이 뒤에서 짜고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 단 1초도 너라는 놈 더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진짜 천운이다. 너랑 니네 엄마한테 뒤통수 맞고 쫓겨나는 그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장 나가 이 나쁜 자식아. 너 이 집에 지분 하나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이거 봐. 완전 치사하고 폭력적이야. 지네가 집 좀 해줬다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남편은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올 수 있는 트럭을 수배해서 남편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실어냈어요. 대체 이놈의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한 놈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지잘났다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유세라고 했냐? 너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했어. 내가 이거 마음 먹고 니네 회사에 풀릴까? 그럼 넌 완전 매장이야. 이딴 식으로 사람 건드려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담담하지? 네가 혼인신고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남편은 끝까지 비열하고 치사하게 나왔고 저는 정말 피눈물이 뭔지 실감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이 상하고 부러진다는데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부 말해버렸고 친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제야 저를 자극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군요. 정말 그때부터는 찍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한테서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말한 거였어요. 여자는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명우 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실은 제가 그 아파트까지 갔었거든요. 그 나이에 수도권에 그런 집을 자가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모르게 정말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저희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가지려고 미리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자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나서 오히려 제가 여자를 달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남아서 제가 상대를 위로하고 있자니 제 신세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진정해요. 아영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인 그놈이 나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박재수 씨도 힘들 텐데 제 생각만 했네요. 죄송해요. 그제야 여자가 정신을 차린 듯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나 그 여자나 둘 다 속은 거니까요.
됐어요. 아영 씨도 피해자인데요, 뭐. 저나 마찬가지죠. 근데 결혼은 정말 신중하셨으면 해요. 제가 남의 인생과 결정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인간 용서하지 마세요. 한 번 속인 인간 두 번은 못 속일까요? 아영 씨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영 씨랑 결혼해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면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자기들한테 불리할 걸 알고는 그제야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청마디가 뭐였냐 하면 자기네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너 같은 애랑 계속 살게 내버려 뒀겠니? 돈 없는 게 죄라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두고 봐야 했다. 그러니 나로서는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네가 피해 보상이니 뭐니 이것저것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우리 집에서 나올 거 정말 없거든. 너야 집도 그렇고 결혼할 때 대출받은 것도 우리 명우보다 훨씬 적더구나. 근데 명우는 너랑 헤어져도 우리 애 혼자 지가 대출받은 거 갚느라 끙끙대야 해. 네가 그래도 명우랑 살았던 것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너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편하지 않니? 이혼야 딱지 안 부는 게 어디야.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예행 연습해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너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명우가 딴 생각한 거야. 그러니 이 일에는 네 책임도 분명히 있어. 원인 제공자가 너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니, 어떻게 이 일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는 건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사람 믿은 게 잘못인가요? 그게 원인인가요? 댁이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뻔뻔하고 후원 무치였군요. 이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잘못하면 댁들이 매장당해요. 알고나 있으세요. 저 그냥 못 넘어가요. 변호사도 엄청 센 사람 구해놨어요. 아빠 친구분 인맥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천하에 독한 것이라며 이를 갈며 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면서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땅 문서를 그 자리에서 내놓았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야.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꾸나. 갑자기 웬 땅 문서요. 돈 없어서 결혼할 때도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땅이 나온다는 게 웃긴데요. 오죽하면 이러겠니. 내가 괜히 돈 안 보탰겠어? 정말 없어서 그랬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결혼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땅 팔아 돈 보탤 수도 없잖아. 결국 이렇게 됐지만 말이다. 하여튼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명우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또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땅 받으라고. 시어머니는 자기네 돈 들어가는 데가 많고 여윳돈이 얼마 없다며 땅이라도 받으라고 땅 문서를 아예 제 눈앞에 대고 흔들었어요. 뭐 땅이라도 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게 있으니 신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대장부터 전부 다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댁들한테 된통 다 간 데다가 그쪽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결정할 거예요. 이런 땅이 뭐 알아볼 게 그리 있다고 그러니? 여기 서류 다 갖춰왔으니 봐봐. 이걸로 대출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 걸린 것도 없어. 이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저한테 거짓말이 주고 그 땅 몰래 팔아버리면 저는 또 바보 되는데요. 다른 증거 못 보여주겠으면 됐어요. 저는 그냥 소송할 거예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저는 직접 시어머니와 그 땅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눈앞에서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직접 봤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엄청 알아봤고요. 그런데 땅값이 제 위자료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 넓은 땅이 고작 2,500만 원 받으면 잘 받겠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수를 쓰는구나 싶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못 해요. 날 속여먹고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쓴 게 얼마인데 2,500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소송해요. 얘가 아주 이제 갈라선다고 나한테도 어머니 소리 안 한다 싶었더니 아주 안하무인으로 구는구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면전이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소리를 질러. 싸가지도 지킬 만한 데서 지키는 거지. 아무한테나 해주는 건 줄 알아?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행동을 해야지. 아주 끝까지 나 속여먹으려 작정을 했어. 저는 서리를 집어 던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나 2,500 받고는 못 물러나니까 땅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소송 갈게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사람을 바보 취급하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아우 진짜 너 이렇게 계속 막말할 거니? 그 땅 오를 거야. 평수도 좀 넓어. 그렇게 좋은 걸 날 준다고? 지금도 돈 없다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2,500이지. 그게 이제 쑥쑥 오른다고. 거기가 좀 좋은 데니. 바다 보이고 뒤로는 산 있고. 거기 계속 아파트며 오피스텔 들어선다고 말 나왔어. 못해도 호텔들 들어설 자리는 된다고 해서 내가 오래전에 찜해둔 데야. 진짜 아무나 못 듣는 정보 듣고 사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한 3년만 기다리면 우리한테 받을 돈보다 더 큰 돈 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정보를 누가 함부로 주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저한테 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그걸 너한테 넘긴다고 했겠어. 그 정보 명호 아빠 살아있을 때 공공기관에 연줄이 좀 있었거든. 그 사람 퇴직할 때 나랑 명호 아빠가 엄청 대접하면서 받은 정보로 산 거야. 제가 앞만 쳐다봐도 거기 개발된다는 말은 없던데요. 그런 거 기사 나거나 알려지면 이미 늦는 거야. 그런 거 모르는구나. 쌀 때 사뒀다가 천정부지로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이미 소문 돌면 게임 끝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게임 시작 전이라고. 걱정 말고 기다려. 정말 틀림없는 정보니까. 나 진짜 명우 다시 결혼한 것만 아니어도 이 정도로 그 땅 넘기지 않거든? 정말 아까워 벌벌 떨며 너 주는 거야. 그러니 너 우리 명우 목줄 그만 좀 재고 이걸로 해결하자. 너 진짜 이거 더 큰 돈 받아가는 거야. 그것도 수상해요. 3년 있다 그 큰 돈이 되는 걸 저한테 이렇게 쉽게 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라고. 나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나 피눈물 나는 거 참으면서 넘긴 거야. 어쩌겠니? 명우가 너랑은 아니라는데. 너는 속았다고 이 난리치고. 아니, 명우는 혼인신고 했다고 거짓말할 게 뭐라? 솔직히 안 하고 살자고 하면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얘가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야기를 끝맺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땅을 아까워하는 건 완전 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그 여자 대기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참나, 사람 속 정말 알 수 없네요. 원재는 저한테 유리한 지원을 해주겠다더니 그만큼 우리 명우가 좋은가 보네. 너 그러니까 너무 독하게 굴지 말고 이걸로 마무리하자. 아무리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남의 집 딸 인생 망치는 거 아니죠. 사실혼 관계로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나놓고서 뻔뻔하게 결혼할 생각을 하다뇨. 이거는 아니죠. 아니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쟤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아영이가 봐도 네가 이상하고 우리 아들은 괜찮은 게 맞는 것 같다더라. 아무튼 너 그런 거 따지는 건 오바 아니니? 소송을 거네 돈을 내놓네 어쩌네 이러면서 말이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너 받을 거나 받아 가. 그래도 저 여기 뭐라도 들어온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니? 안 그러게 생겼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몇몇 부동산 중개인들의 서류와 도시개발과 계획서를 받아봤고 그 후에야 그 땅을 받겠다고 했어요. 계획은 확실히 있는 게 맞긴 했어요. 이대로 실행될지가 문제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가 오가는 땅이면 손해는 안 보겠다 싶었죠. 그리고 땅을 받겠다고 하기 전에 만에 하나 개발이 안 될 시에는 원래 소송에서 받으려 했던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각서도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받아놓았어요. 두 사람 다 해주기 싫어했지만 그러면 내가 남편 회사에도 저 속인 거 말하고 여자 집안에도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허둥지둥 각서를 써주더군요. 저는 각서를 전부 변호사 공증을 받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렇게 공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하여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도 결국 속는 게 박지수라니까. 너 또 속았어. 우리 엄마한테 당했다고. 엄마가 솔직히 네가 뭐가 예쁘다고 좋은 걸 주겠냐? 거기 올라봤자 그게 안 오를 거라고. 그건 알아도. 그렇게 되면 네가 현금으로 남은 돈 갚으면 되겠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나도 손해는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아주 유치하게 저한테 저주를 퍼붓고는 가버렸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아주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대가 개발은커녕 일반 집이라도 들어설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쓸모없는 땅 같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도시개발과를 가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는 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발이 무산된다고 해도 제가 받아놓은 각서가 있으니 제가 남편한테 말했던 대로 시간이 걸려도 현금으로 전부 보상받을 생각이었고요. 저는 남편과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고 회사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빈정거렸던 말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또 속은 건가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개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너는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니? 이 정도 시간 끌었는데 아무 소식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해야지. 네가 이렇게 미련을 떠니까 복이 없는 거야. 뭐고 어쩌고 저쩌요? 나한테 분명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 될 거라고 했지. 근데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네가 그걸로 나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지.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듣기는 했다. 너도 다 하긴 했잖아. 개발 계획이 있는 건 3년이라고 들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그럼 3년 기다려도 안 되고 있으니 책임지세요. 돈으로 주셔야죠. 아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달라는 거야? 이러다가 거기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도 안 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엄청난 사업에 책임까지 질 입장은 아니잖니? 그건 억지야. 결국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속인 거 맞네요. 돈으로 보상한다 했으니 각서 쓴 대로 이행하세요. 아우, 난 그렇게는 못한다. 저보고도 3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라면서요. 그럼 돈으로 치셔야죠. 그러다가 되면 어쩌라고. 나는 그런 애매한 일에 돈 절대 못 쓰고 쓸 돈도 없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그걸 왜 돈으로 주냐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자기네는 결백하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그거 소송이다 뭐다 하면 너만 피곤해. 너만 힘들다고. 돈 낭비에 시간 낭비, 스트레스 받고. 네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그러도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든지.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이라는 걸 새삼 확인했죠. 저는 일단 이 일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확인을 이것저것 해보았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도시개발관이 부동산인이 다니며 확인할 때는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 1년 있다가 흐지부지 됐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소송문을 해서 시어머니와 연줄 있는 사람 쪽을 만나봤는데 이미 다 연락을 했고 그 땅 처분하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번 저를 농락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딱 잡아뗀 거고요. 정말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소송을 걸었지만 정황 증거뿐이고 증거물이 없어서 곤란하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제대로 녹음해 놓지 않은 것도 실수였고요. 이대로 또 당하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던 차에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확인을 다 하고 서류에 사인까지 한 후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엄청 유명한 기업에서 거기에 크게 호텔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오자 그 위치를 탐낸 다른 호텔 체인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근데 그 땅덩어리가 진짜 크긴 컸거든요. 결국 두 호텔 체인에서 땅을 나눠서 구입하기로 했고 저는 더 좋은 조건에 사인을 하기만 하면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돈은 무려 27억이었어요. 세금이고 뭐고 다 떼고 남은 순수 금액만 그랬죠. 정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다 보상받는구나 싶었고 모든 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도 실감했어요. 하늘에 제가 몇 년이고 속 타고 배신당해 울었던 걸 기억해 줬나 보다 싶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궁금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너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소송 취하는 왜 했어?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거기가 개발은 안 됐는데요. 워낙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큰 호텔 체인 두 군데에서 나눠서 땅을 사갔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도 27억이나 남았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자기한테도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댁들 논리라면 댁들이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땅 주인은 온전히 나였다고요. 나한테 현금으로 갚는다는 약속도 안 지키려고 소송도 불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남한테 한 대로 돌려받았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세요.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보지 말죠. 잘 사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 남편하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걸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약도 올렸죠. 27억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다. 부모님하고 여행 갈 거다.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거지형 오피스텔도 하나 샀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로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며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랑 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여자가 혼인신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해서 신고도 했다는데 여자도 결국 자기가 속았다며 난리를 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해 아주 골치 아프게 지내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 여자한테 남편하고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결국 감정에 끌려서 결혼한 것 같다니만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책임을 져야죠. 저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다시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27억이나 생긴 게 배 아파 죽겠는데 본인들은 이혼 소송까지 치러야 하니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러게 착하게 살지 왜 그랬냐고 해주고 싶어요. 그저 평생 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로 저의 몫은 마무리하고 저도 앞으로는 착한 마음 먹고 살려고 해요. 남편 일 겪으면서 본인들이 한 짓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